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박수로 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린 이대들의 모임 52기! 경경민!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52기 열리고 대표로 나온 변경입니다. 1865년 영국 겨울 한 모라 속에서 한 여인이 웅크리고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강추위 속에서도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갓난아기를 감싸 품에 안은 채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죽었지만 아기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덕분에 비록 부모 없이 자랐지만 평생 타인을 사랑하고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된 데이빗 로이드 조지의 실화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베푼 사랑이 타인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해서 전세 월세를 전전하며 마침내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없지만 어린 마음에 집주인 아줌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놀아도 되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도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산동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붉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산동네 산다고 놀리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공장에서 단업하느라 보달픈 삶을 사는 엄마가 참 가엾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해서 이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집과 학교 사이에 인 60계단을 차오르는 숨을 참으면서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덕분에 저는 과외형은 받지 않았지만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늘 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희망적인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뜻을 가진 분이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를 모른다는 게 신기했지만 덕분에 저는 원하는 책을 사서 볼 수 있었고, 나의 성공이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되게 권위주의에 빠진 법조인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공경에 찬 의뢰인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이 어렵고 문 닫는 변호사가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게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 52기 최고 경영자 과정 도전했을 때 만난 우리 열리고 원우님들은 저마다의 역경을 열정을 가지고 이겨낸 분들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껴왔고 마침내 법률사무소 구제를 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무실을 열려고 하자 전세 보증금 등등 돈이 들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던 저는 다시 한번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52기 열리고 원우님들이 저를 돕겠다고 십시일반 나서신 겁니다. 한 원우님은 재료비만 받고 인테리어를 지는 기부해 주셨고, 또 다른 원우님은 냉장고, 소파, 의자 이렇게 저희 사무소 빈 곳을 열린 원우님들이 곳곳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타인의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법률사무소 구제 희망이 그곳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린 원우님들이 곳곳에 애정을 심어주셨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구제는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 중에 폭력 남편의 괴롭힘으로 또는 채무에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이 힘든 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 라면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곳에 쓰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성취의 증거로 우리 열린모 원우님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저에게 카네기는 저에게 꿈이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고, 우리 열린모 원우님들은 그 선순환의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 사랑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연님. 네. 네. 52기 그 어머니 시험 쳤는데 그 저렇게 멋진 스피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삶을 진솔하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기반, 소리반 아주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에는 공기가 소리가 뭡니까? 자, 다음은 53기 박근양님. 자. 자, 차려. 경례. 자, 어원 준비. 열정. 스톱핀치. 어원 준비. 열정. 스톱핀치. 나린. 오상. 화이팅. 박수. 김배선 회장님께서 마이너스 5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고모님 사진 찍어야 됩니다. 고모님.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53기는 응원 감정입니다. 고모님한테 사진 찍어달라 하고 감히.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53기를 수령. 우리네 어머님에게는 굉장히 좀 그리움의 대상이고 보고 싶은 얼굴이죠, 사실. 평생 잊지 못할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네 어머님이 옛날에 보면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셨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이 말로가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절대로 안 편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불행했고 우리 장모님도 불행했어요. 그 왜 그럴까? 우리 그 어머님 70세 초반에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반쪽이 마비가 되고 치매가 왔어요. 치매. 그런 어머님이 항상 3년을 그렇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팔다리에 붙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자식으로서.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4년, 7년을 견디다가 2010년도 1월달 아주 추운 날 경기도 북부지방에 이 비가 떨어지는 날 눈이 그날 하얗게 와서 이만큼 무릎까지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입간식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서야 팔다리가 이렇게 굽었던 게 탁 펴져있더라고요. 지나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어머니를 묻으러 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80대 넘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지팡이를 하나 탁 짚고 올라오셔가지고 눈밭을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요단강 넘어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버지는 80세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9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가시고 있습니다. 왜 안 가지 물어봤어요. 아직 갈 의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치과 오다시피 하면서 수염도 안 갖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삶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아니 말로가 이렇게 어머님 같다면 살 의무가 있을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어머님만 같이 살자면 되겠구나.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나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자. 네, 그래서 일을 갖다 이만큼 하는 걸 요만큼 줄였어요. 그러자마자 스트레스가 확 없어지더라고. 담배도 건강해서 부각시키던 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이만큼 먹던 걸 요만큼 줄였어요. 술은 도저히 못 줄이겠어요. 불행해. 네. 그리고 우리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집사람하고 평생을 친구같이 지금 지내고 있어요. 동반자같이 인생에. 그런 집사람하고 자다가 살이 이제 다 무감각해요. 네 살이, 내 살이지, 내 살이, 네 살이지. 아무 감각이 없어. 밤낮을 코드를 마셔도 코드는 이제는 안 맞아. 친구라서. 네? 그래서 그래도 여보 하나는 맞춰봅시다 해서 이 말을 맞대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하나는 맞더라고 딱. 그게 뭐냐? 여행이다, 여행. 맞아. 전 세계 여행을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전 세계 여행을 하니까 둘이서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매일 밤낮을 안 맞다는 말고 하나는 맞춰보세요. 하나는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뉴질랜드 퀸스타운 남산을 갔는데 남산에서 이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바베큐 파티는 너무 맛있는 거야. 물어봤죠. 이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뉴질랜드는 청정지역이고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방목을 하니까 병도 없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 방목을 하니까 뭐 병도 없고 맛있고. 전 한국에 와서 마누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정미가 말이야, 하는 말이, 야, 나의 세상에 왔다 하면서 각종 모임에 매장집을 다 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 하고 있는데, 요새 한 시간을 해봤는데, 군인들만 갈 수 있는 제한군인회에 가입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참 이 군인만 나올 수 있는 곳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보, 요새 행복해요? 내 인생, 내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그 행복이 내 가슴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행복해졌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땡기는 일을 갖다 많이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라 내가 혹시 우리 품에 안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대표님 정말 저도 땡기는 일 집중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뭐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어가지고 같이 영등 가서 좀 부럽습니다. 점수만 많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57기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리 박현욱, 본인 기술하실 중간까지 오신 거예요? 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열정 50기 화이팅! 네,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스피치의 정석, 바로 정석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4년 1월달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에 문현동 5평 남짓한 사무실에 저를 비롯한 4명의 직원이 함께 모여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샀던 중고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한마디를 하나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에는 지난번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 5천만 원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면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 현장 담당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 어제 진행했던 그 현장에 물이 새서 지금 고객님이 내일 아침 빨리 차차로 들어와달랍니다. 사장님도 데리고 오래요. 또 한 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을 나가는데 너무 우리 가게 경쟁력이 없고 디자인도 너무 큰 업체들하고 붙어서 힘들 것 같아요. 그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그 많은 난관들을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5명 중에 인테리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내가 뭘 바라는 거지? 이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페이퍼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한 명에게 A4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알겠어. 굉장히 힘든 상황도 알겠어. 하지만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너희들 꿈이 뭐야? 우리 한번 꾸면서 꿈을 한번 적어볼까? 물리치료사 일을 3년간 하고 직장을 찾다가 들어온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업 담당이었던 제 아기는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표님처럼 인테리어 사업하고 싶어요. 그 말을 웃으면서 들었지만은 이 녀석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황당하게 됐습니다. 대학생밖에 되지 않아서 졸업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한범이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3년 후에 대한민국을 놀래키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의 얼굴을 심각한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갓 출산했던 형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자녀를 출산했는데 집이 너무 좁아요. 원룸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집을 사고 싶어요. 마지막 남았던 우리 인석이 형, 사촌형이었습니다. 인석이 형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자리 잡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정말 이 나라를 놀래키는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어서 너희들 하나하나의 꿈을 다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의 회사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5명 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시작한 그 회사였지만은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오후에 이곳 카네기 스피치 대회를 오는 차 안에서 매일 들려오는 저희 회사의 라디오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열정을 다하고 그날부터 꿈에 미쳐서 일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해운대, 반여동, 자천동, 김해, 하당, 화명동까지 6개의 쇼룸을 가지고 각 회사의 11개의 회사를 통합할 수 있는 석하인테리어 그룹이라는 회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던 그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학생이었던 그 한범이는 대표 디자이너가 되어서 1억 대 이상의 공사를 치는 친구가 되었고요. 예, 그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집을 사고 싶다는 그 친구가 어저께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저와 같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3년 만에 그 친구들의 꿈을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도 힘들고요, 환경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꿈꾸십시오. 긍정의 눈과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행동으로 여러분 그 꿈을 살아있는 것처럼 꿈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구 대표님. 아주 제가 볼 때 굉장히 젊으신데 혹시 원래 얼마 됐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47에 카네기를 처음 접하면서 좀 뭐랄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는데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면 스피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근한 고모님 고운 목소리로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다음 준비되셨죠? 자, 59기 입장! 하만우 회장님 딱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59기 신동! 59기가 나 신동이라면 안 돼. 59기 신동! 하양근!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하루하루를 양껏 근면 성실하게 사는 남자 하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사실은 그 지사에서 지게차 정비공장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 구름 만지는 거 하지 말고 제 지게차를 제가 추천을 할 테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은 무료로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 MBC, SBS 임승훈이 간다 성공실의 아침마당 인간극장 감성툰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날 이런 데 아무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는 판사, 어머님께서는 교수 또 하신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아버님께서는 직장을 다니시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국수를 삶아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신발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신발 공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한 번도 학교를 오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아름다운 어머니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지켜보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게 저는 가장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도 2천만 원이 돈이 2천만 원이 없어서 삼촌한테 제가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결혼을 해서 6개월 동안 남은 적금을 이어가지고 2천만 원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양정에서 초읍에서 조그마한 이런 방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없고 크게 제가 어릴 때 좋은 거를 이렇게 입지는 않았지만 가장 제가 지금도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준 게 저는 가장 고맙게 생각을 하고 누구의 부모님보다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성남도 정기신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피리를 불어오라고 했는데 피리 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애들을 줄을 쭉 쳤는데 햇빛이면 저 앞에 선 애가 제가 보시다시피 국민 표준 키는 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선 애가 워낙에 키가 크다 보니까 앞에 애를 뺨따구를 때리는데 걔가 뒤로 넘어지면서 제 팽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눈탱이가
시뻘개서 집에 가서 제가 참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한테 앞에 있는 친구가 맞아서 제 눈탱이가 망탱이가 되지만 엄마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피리 못 본다고 이렇게 때리니까 눈탱이가 망탱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양근아 너 선생님이 진짜 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너그 선생님이 니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힘들고 그렇게 세게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망탱이가 되겠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 앞에 그때는 한참 이렇게 신발 공장이 번창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님이 불을 떼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잔업을 하면 이제 국수를 앞에 신발 공장에 놔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름에는 그 고객님 한데 이런데 그 국수 그릇이 뭐 13그릇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저녁에 보통 한 100그릇을 하려면 120그릇 정도를 이제 그 신발 공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갖다 주는데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이렇게 애들이 옵니다. 오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놀고 이러는데 제가 국수를 이렇게 들고 가면 사실 쪽팔립니다. 근데 또 한 번씩 들고 가다 보면 걔가 오면은 그 못해 거칠도 아니고 국수가 때려집니다. 걔가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서 와 진짜 엄마 이 진짜 쪽팔린다. 국수가 가능하다. 이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양근아 그게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분명하고 성실하게 사는 데서 남자가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걔가 말은 안 하지만 니를 진짜 속으로 좋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지게차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제가 남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분명히 걸어다닐 거다 이래 다 돼가요? 걸어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걔보다는 앞서야지 제가 걔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래가 카다로그 옆에 끼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와이셔츠가 다 젖습니다. 그러면 사제전 몸으로 사무실에 내려가면 여성들이 너무나 저를 또 보고 또 이렇게 생각 같았어요. 제가 앞에서 그늘에서 앉아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자주 가던 그 회사에 여직원이 오더만 아저씨 저기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한 대 팔아야 되니까 그 경리한테 잡고 해야 돼요. 안 했는데요. 퇴근할 때 저 좀 태워주세요. 한 퇴근해서 태워줬더만은 걔가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태워줬으니까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저한테 이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가 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어머님이 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산이 뭐고 물려받는 건 없지만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와 하면 된다는 그런 부모님에 물려주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작년 봄에 제가 밀양에 그 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고 한데 제가 그렇게 대개자 사진은 하지만 남보다 그렇게 지금 그래도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긍정적인 만들어 가지고 열정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셔야 돼요. 꿈꾸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꼬신 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우리 그 하양한 대표는 제가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오늘 뭐 듣기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양한 대표는 이게 오늘 보면 스피치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담꾼처럼 정말 자기 어떤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 고생했던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성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 60기 김민지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연옥 국장님 오늘 몸살하시겠습니다. 김기열 회장님은 응원 연습하시다가 손을 다치신 거죠? 60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톱! 배려! 하! 60기 파이팅! 파이팅! 열정이 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자 묻는 미소로 긍정 에너지 전파하는 에너지 파워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대선 후보분들께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정책 공약을 다들 펼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의 주요 중심 키워드인 벤처기업, IT 기업의 이사로 있습니다. 저는 2주 전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과 사내 임원 6명과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 그 실리콘밸리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지금은 이제 거대 공룡기업이 되었죠. 거기에서 수많은 M&A와 어마어마한 투자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IT 업계에서는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를 들어가 보니 개발자스러운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들고 자연스럽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동양인 6명이서 꿈에 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른 모두들의 꿈을 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평직원이었을 때부터 매번 외쳤던 저희 회사의 자회사의 CEO가 되겠다는 꿈을 그때도 말하고 있었죠. 네.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다라는 점은 저에게 굉장히 뿌듯했었고, 불과 4, 5년 전 제가 평직원으로 우연한 기회에 저희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저는 저희 위에 계시는 저희의 이사님께서 항상 너는 나보다 아래야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힘들었었고, 저는 IT와는 정말 문외 아닌 어렸을 때부터 예중, 예고, 예대를 나온 미술 전공한 학도였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제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던 미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술을 포기해야 되는 상실감은 굉장히 컸지만 성공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열정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제가 IT와는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매일 늦게까지 IT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퇴근을 하고,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또한 애살이 굉장히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IT 관련 기사, 투자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표님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스톡옵션,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네, 연봉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이 정말 밥을 먹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열정으로 영업 총괄이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제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매일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는 살인적인 스케줄도 저는 제가 감당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김민지사 같은 분, 여자분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여자가 어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은 저를 보시면 항상 성공하겠다, 잘 될 거야, 민지는 잘 될 거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열정의 가치를 이제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나중에는 정말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다, 더 멋지게 잘 돼서 제가 꼭 CEO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열정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제가 가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는 사람만 나오게 되네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꿈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과히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또 다소 조금 이렇게 어떤 의사전달 상황이 있어서 일반 부분이 있지만 정말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